그래서 여기 이제 민방위기본법은 그래도 그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설치라는 걸 딱 정확히 뒀잖아요. 설치 보면 어디에 둔다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비군법은 설치란 설치 조직 편성 동원인데 이용해가 들어가 있어 설치를 그렇겠지만 여기서는 법상으로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어제 설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비군법은 어디에 둡니까? 지역은 어떻게 둬요? 직장은 직장에 두고요. 그리고 지역은 우리가 시군구, 읍면동, 그 다음에 통리 단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시군구는 지역대 그렇게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에 둔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죠. 조직 볼게요. 조직은 제18조 돼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군법에서 조금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는데 하나의 대상자 단위예요. 단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민방위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0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남성으로 조직한다.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호자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비군은 그리고 이제 조직까지만 예비군을 말씀드릴게요. 예비역 장교부, 예비역 예비역 보충예비 8년까지가 들어가 있고 조직 제외자가 있어요. 조직 제외자. 그거는 이제 65조 1항에서 병처분이 변경이 돼서요. 보충예비 간 사람들이야. 65조 1항은 병역법에서 배웠지만은 보충예비 된 사람인데 그리고 전신 질병이라든가 전공상에 그렇게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비군의 조직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시불러에 갔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충력이나 사회복무 소집 해제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조직에서 제외를 하는데 그 대신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관이 비상사태가 되는 경우는 다시 조직한다는 말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가 왜 예비군법을 조직을 했냐면 민방위 조직은 예비군법의 보류자를 제외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좀 보류자가 예비군법에 보류자 있잖아요. 국회의원. 교육은 훈련을 받을 수 있지만 보류는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원. 예비군법 안 보신 분이 있으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류자하고 유사하다. 그렇게만 써놓고 예비군법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호 국회의원 2호 지방의원, 그 다음에 3호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죠. 교육위원. 그 다음에 경찰, 소방, 교정직은 똑같고요. 예비군하고. 소년보호직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정직이에요. 교정직 공무원인데 소년보호직 공무원이 있다. 그 다음에 군인, 그 다음에 군무원. 향토 예비군은 이번에 예비군이라고 바뀌었죠. 용어이. 그래서 이 예비군이라고 바꿔놓으시라고. 향토란 말이 없어졌어요. 향토란 말이 없어졌으니까 향토란 말을 지워버리시고 예비군. 그 다음에 등대원, 청원경찰, 또 의용소방대원, 주한예비군부대의 고영원, 또 원양어선, 외항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그 사람들은 제외한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 16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도서벽지에서 원거리 근무하는 교원도 제외한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17호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도 아직은 군에 강의 전이지만 그 사람들은 입영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병역근무를 할 사람 이것도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 밖에 다음 강목의 자중 대통령으로 정한 자, 그래서 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조직 제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에 보면 보류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라 그렇게 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그 아닌 사람만 추려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비군법 아닌 거 교육위원, 그 다음에 소년보호직 교정직 공무원이니까, 그 다음에 군인 군무원,
그 다음에 한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등대원, 청경찰, 또 의용소방대원도 들어가 있다. 그런 것들만 좀 숙지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역에서 이제 학생하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생으로서 또 대통령을 정한다. 그리고 심신장애인 만성의학자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바꿨어요. 그래서 바꿔가지고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인 만성의학자라는 표현으로 바뀐 거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규정된 자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 남성, 여성 하면 국민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남성들만 예비군의 조직이 대상인데 여자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조항하다 보니까 여성도 지원한다. 예비군법도 여성이 지원할 수 있잖아요. 민방위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3항에는 좀 이거 볼게요. 국무총리는 1항 법문에도 불구하고 2조 1호 감옥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협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 뭐죠? 1호 감옥이 전사비잖아. 전사비가 되면 우리가 40세까지 돼 있는 거를 50세까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좀 오래된 문제인데 우리가 한국어 테스트 연습한 경우가 있어요.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20세가 되는 해의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남성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발생할 경우에요, 한 경우에요. 그전 조항이 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한 경우, 할 경우. 어려워요? 미래는 이을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할 여자, 사랑하는 여자, 현재잖아요. 한은 뭐예요? 사랑한, 과거란 말이에요. 하는 달라요.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 아닌데 여자 그전 사랑한 여자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사랑할 여자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미 전사니까 대승 경우에 한해서 해주는 거지 예상을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에서. 네?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변이나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했을 때 그때는 50세까지 한다고 그랬지. 지금 국가적으로 아무튼 대책하는 불안하다. 민방위도 50세로 한다.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됐을 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항 16조 민방위대 임무. 이거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예비군의 임무가 나오듯이 민방위대 임무에도 당연히 나온다. 이제 평상시 경우하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요. 영어로 이제 묶어놨는데 평시에는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 같은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관리, 훈련, 뭐 예방, 보호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런 용어가 들어가면 해라. 이걸 다 어떻게 막 외우겠어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고 우리가 과목을 보면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 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 운영. 그러니까 신고망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그리고 남목은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을 한다. 그리고 다목은 지하 양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 관리. 설치 여기도 준비명령에 관한 건데 기본적으로 사전에 평시에는 설치 관리를 한다. 그리고 라목에 보면 민방위에 필요한 물자 장비의 비축 비축해놓죠. 물자 장비의 비축해주고 그다음에 마목은 등악 음향 간제의 훈련 평시니까 훈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목은 자체시설 보호 그리고 사목은 소방 및 파생방 오염방지 시설의 설치 관리 그러니까 그 설치냐 뭐 관리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평상시의
민방위 대의 임무에 들어간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아목의 민방위 교육훈련, 이게 훈련도 있고 우리가 등하관제 훈련하잖아요. 그때 뭐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민방위 교육훈련, 평시에 또 예비군 훈련 같이 교육적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합니다. 그 밖에 민방위 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그래서 예수, 복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태가 발생하거나 하였단 말이에요. 할 우려가 있다. 할 우려가 이러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옥에 보면 경보 및 대피한다. 경보 울리잖아요. 민방위 경보 울리고 대피하고, 주민 통제, 그리고 소산 어느 일정한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통 통제 및 등하 관제. 교통 통제 및 등하 관제는 조금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꼭 평시에 오는 거 같잖아. 교통 통제하고 등하 관제. 등하 관제 훈련은 우리가 평시인데 등하 관제 실질적으로 합니다. 교통 통제하고 등하 관제하고, 소활동 불 끄죠. 그 다음에 불 끄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명구조, 의료활동, 그리고 감옥에 불발탄 등 위험으로 예찰 및 경고. 불발탄 등 위험으로 예찰 및 경고. 3호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그 다음에 암옥에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 시급 고치를 위한 주민지도. 그 다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등의 노력 지원. 이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탄약 운반해라. 민방위대 임무가 그런 거라면. 무기는 주지는 않지만 그런 거죠. 그 밖에 민방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연평도 사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폭격 온다. 그럼 경보가 울리잖아요. 대피하고, 그 다음에 주민통제에서 터치하고, 교통통제하고 등하관제하고, 불 끄고, 인명구조하고, 그때 당시 웃긴 사람이 있었죠. 불발탄 보니까 뭐 소지병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뭐 탄약이라고 해갖고 언론에 한번 났잖아요.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불발탄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탄피를 아닌 걸 가지고 뭐 이상하게 또 말하신 분도 있다. 그래서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예찰인데 이런 걸 바꿔야 되는데 예찰이란 말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리 살펴본다라는 거죠. 살펴보고 경고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모, 승전시고 질환 주민지도,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노력의 지원, 그 다음 기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조금 평소에는 관리나 설치나 훈련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다. 예방.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태, 예를 들어서 연평도 사건 같이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 가지고 뭐 하도 여러분들이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코드 좋아해서 뭐 경주고 소인 불파진호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해하면서 숙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막 굳이 코드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래, 017조 보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해 제외되는 자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1항 볼게요. 18조 1항 18호 감옥에 대해서 따라 민방위 배제되는 학생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지향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1호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 1호부터 2호, 3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들인데 산업대학만 6년 이내다. 산업대는 지금 개방대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개방대학인데 그게 산업대 같은 경우는 계속 다닐 수가 있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6년까지만 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어제 전문대학도 말을 안 써요. 그냥 대학이라고 그러고 옛날 대학은 대학교라고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민방위기법은 그냥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또 경찰대 있죠. 또 과학기술대, 또 대학원 대학도 있어요. 대학원만 하는 대학이 또 있으니까 석사과정을 한정하고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은 우리가 이 항에 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서 1년 이상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자가 한다. 그래서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생이 있어요. 그 과정이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과정인데 1년 이상의 받은 자에 한정이 돼서 민방위대를 제외시켜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1년 이상이란 말이 좀 언더라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신장애인과 만성의학자는 좀 복잡해요.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좀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보면 다음 항목에 따라서 심신장애인과 만성의학자 범위 다음 각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읍면동 협의회에서 심의사항에 들어가 있었죠. 대상자를 심사한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심신장애인과 만성의학자 범위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동 협의회 심의를 거친데 1호, 2호, 3호, 4호를 볼게요. 국가유공자 이후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산공경, 공산공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이 사람들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병역법에서 지금 바꿔야 됩니다. 병역 판정검사로 바꿨으니까 이게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바꿔 쓰셔야 돼요. 징병검사가 아니라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 등의 입국 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도 법에 의해서 판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당연히 제외된다. 근데 이 3호하고 4호가 이제 나와 있는데 3호는 의료법에 따라서 제10조 1항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그리고 4호는 진단 의사로부터 일상적 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의학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심신장애인하고 만성의학자의 범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심신장애인은 1호니까 우리가 전상이나 공상공경에 준하는 자의 정도로 명확하게 장애인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심신장애인 인정되는 자.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옛날로 같으면 금치산자라고 봐야 되는데 좀 이 사람 딱 보니까 완전히 맛이 갔어.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협의 심의를 거치겠죠. 근데 이제 4호는 일상적 정사 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의학자.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로 알코올 중독자 아세요?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의 평시에는 정상이잖아. 술만 먹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평상과 술 먹을 때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시험하는 경우.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격리해서 알코올 수용소 알코올 하는 분들한테 치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의학자로 이제 봐서 그것도 우리가 읍면동 협의회 심의를 거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은 규칙에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보면 사망 사고에 해당한 자로서 민방위대에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법 7조 1항에 따라 읍면동 협의회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쉽게 말하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만성의학자에 대해서 3호 같은 경우는 그냥 읍면동 협의 심의를 거쳐서 끝나요. 근데 이제 4호는 어떻게 한다? 매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서 확인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규칙 17조에 민방위대 저희들 주한 육군부대 고용원의 범위는 이제 여기는 좀 1호, 2호, 3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4호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일본법에 비해서.
미국 방송 군사비에 의해서 주한 미군 부대와 초청 청구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 정부 예산 정보원 가로볼게요. 주한 미군 부대 인가된 정보원 외에 자금융의 초과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정보원을 포함합니다. 또 2호 주한 미군 부대 직속 정보원으로서 미국 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미국 정부 비예산 정보원. 3호 주한미군 후생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 미군 부대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 저장 및 판매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교육처 종업원. 4호 주한미군 부대 군수 지원에 의해서 주한미군과 청구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주한미군 부대를 지원하는 미국 방송 초청 청구업체 종업원. 그래서 좀 민방위 기본법은 일군 부대 고용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중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미군 예산이 얼마나 그런데 이쪽을 지원해준다 그랬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천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소방서 같은 경우는 동천에 부대 있지만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에 대한 월급은 누가 줍니까?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줍니다. 이게 그런 경우가 바로 2호죠. 미 정부 예산의 지금으로 미국 정부 예산 외의 차원으로 운영되는 기관, 근데 미국 정부의 비예산 정보원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매 저장, 채용된 교육적 정보원이라든가 국방성 초청 청구업체 정보원, 대구라든가 동천이라든가 평택에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칙 18조를 바로 볼게요. 규칙 18조는 지금 영에 지금 우리가 17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칙 18조에 민방위에 대해서 제외될 자의 심사 결정 이랑 영십조 사망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면동 협의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재결정을 받으려는 자. 017조 사망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이 어디예요? 각호 외의 부분 후단. 017조 사망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이 뭐라 그래요? 이 경우죠. 이 경우 3호, 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읍면동 협의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을 받으려는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별지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재신청서에 각호 증명서를 첨부해서 읍면동에 신청해야 된다. 문장이 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017조 사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될 자는 의료법 17조에 따라 다른 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만성 허약 상태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이제 각호도 봐야 되겠죠.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인 경우는 통리장 확인서. 2호 심신장애인 외관상 심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 허약자인 경우는 진단의사의 진단서. 이 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읍면동장에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진단서 진단서를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가 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한다 그랬는데 제출은 좀 미리 해서 하라는 거죠.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10일까지 동정한테 제출해 주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재심의할 때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 진단서에서 만성 허약 상태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통리장 확인서라든가
들어간 사람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진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를 했는데 그게 계속 활약 여기는 보니까 뭐 쉬운 예로 뭐 알코올 중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이게 도저히 고치기 어렵다라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해놨을 때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읍면동장이 읍면동 협의회 심의에 대해서 제1장 심사를 요구할 때는 민방위대 편성제의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해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이제 읍면동 심의에 대해서 심사를 요구할 때는 편성제의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가지고 보내줘라.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읍면동 이거 안 하더라고. 알아서 실무자가 하는데 겁만 이거 공복이 힘들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같아요. 3항 이항의 민방위대 편성제의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상으로 전산화를 해서 보내줘라 그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 4항 읍면동 협의회 심사는 서면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저출된 서류만으로는 제9부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9부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 심사를 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됩니다. 또 5항 민방위대 편성제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읍면동 협의회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제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하였을 때는 그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별지 6호 소식의 편성제의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서 본인과 해당 민방위대 대장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보해야 된다. 조금 복잡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1항은 방금 설명을 해줬고요. 사항에 보면 원칙적으로 심사는 서면이나 본인 출석으로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냥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3일 전까지 우리가 숫자도 알아야 됩니다. 3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라 그런 내용이고요. 또 재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가지고 죄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3일 이내 죄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서 본인과 민방위 등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가 있죠.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지금 12월이잖아요. 우리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0에서 그렇게 안 했어요? 0에 보면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12일을 거쳐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12월 20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편의를 하기 위해서 제출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행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읍면동장이 이거를 받았으면 받은 지 10일이니까 10일. 그럼 20일부터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29일까지 하겠죠. 예? 29일 아니에요? 10일까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니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예? 제 여부를 결정한단 말이야. 마지막 날에 결정을 해. 접수일부터니까. 여기가 원칙적으로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20일부터 11일에 20일 하고 그리고 29일날 끝나고 나면 29, 30, 31일 이게 12월 말까지 어떻게 돼요? 3일 이내 이거를 이제 3일 이내 이 사람도 연구를 했겠죠. 지금 만들면서 말일까지 해서 끝내서 결과를 본인과 민방위의 결정사항을 통보를 해요. 이런 숫자를 나오는 것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결론이 오면 어떻게 돼요? 3일 이내니까 20개를 하면 되겠죠. 막년에까지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길어도 3일 이내. 이게 3일 이내니까 이날에도 되고 이날에도 되고 이날에도 한다. 그래서 10일하고 3일이란 말이 이런 데서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저기 21일이라고 11일까지는 내야 되니까 진단서를 10일 이내 제출하라고 해서 심의가 그냥 끝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12월 이제 10일까지 이제 지금 여기를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10일까지 하는데 이제 이거를 심의시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전 조항 이거만 있었거든. 그전 조항 이거만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소방 관계청 직원이 국민안전처 직원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말일까지 이런다는 게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넣어라. 그래서 행정 업무를 말일까지 하기 어려우니까 20일까지, 10일까지 제출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말까지 안 오고 뭐 10일에서 3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연말까지 업무에 대해서 뭐 가중 안 되고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를 미리 땡겨서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전 조항을 해놓으니까 이런 10일이라든가 3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날짜를 내년까지 안 넘어가기 위해서 10일하고 3일이라는 말을 넣었다. 그거를 숙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약집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박스 있잖아요. 박스 보세요. 박스 보면 편성기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일반상 식별이 명확하다고 통일자 확인서고 식별이 곤란하다 그러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을 신청서에 첨부를 하게 돼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읍면동장이 서면심사나 출두심사를 하는데 3일 전에 피심사자한테 일시하고 장소를 통보를 해주고 그리고 읍면동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심의를 거쳐서 재해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일부터 3일 이내 본인과 민방위 대장한테 통보를 해준다. 통보를 해준다. 그게 한데 여기 규칙 18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거로 하는데 추가적으로 너무 이제 날짜가 초급하기 때문에 연말이고 그래서 재신청서에다가 신청을 할 때 재심의 받을 날짜를 좀 10일씩 땡겼다. 그래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일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일찍 땡겨서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기가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법의 영에 있는 20일의 한도를 여기다가 규칙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위법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간을 옮겨놓은 거니까 원칙적으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허용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일찍 땡겨서 21일부터 10일까지 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영하고 규칙. 예? 규칙에는 실무적인 면에서는 10일을 땡겨서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출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해당자로서 민방위대 제외된 자는 내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서 확인을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네.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래서 그래서 영하고 규칙하고 조금 숫자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그리고 10일, 3일 이내에 장소 제출한다. 그런 것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원 볼게요. 지원은 뭐 여기 이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 18조. 법 18조 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으로서 지원하려는 자는 각호 부분에 따른 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1호에 따른 민방위 편입 지원서를 제출받는 고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해야 된다. 지역 민방위대 주소지 또는 고소지의 읍면동장. 2호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대장.
그리고 이제 주소지하고 고소지가 있어요. 주소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하는 거, 고소지는 현재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소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민방위 지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게 여자를 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서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에 가서 보니까 민방위에 대한 너무 중요성이 느껴. 그래서 나는 민방위 울산에 가자마자 울산에 있는 모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소지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서 지원 원서를 낼 수 있다. 꼭 자기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소지하고 주소지. 내가 주소지에 영등포에 살고 있다. 영등포에 내도 되지만 내가 부산에 쓰나미를 보고 나서 민방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지원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 있는 모 동에 가서 지원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행정 서비스를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지원자는. 예비군 지원 어떻게 해요? 어디다 지원합니까? 거주지라고 그러죠. 거주지. 예비군도 주소지란 말을 표현을 안 하죠. 거주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지역 민방위대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 그 대신에 이제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주소지 읍면동장한테 보내줘라. 그런 내용이죠. 또 직장 민방위대 직장 민방위 대장한테 지원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2호 지역 민방위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에서 읍면도까지는 아는데 통리까지가 좀 행정구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 통, 이제 도시 같은 경우 통이라고 그러고 리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면이라든가 하는데 여기는 동인데 이게 통장이 사실은 그런 것도 메워줍니다. 통장이 역할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주민등록에 서로 이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내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공무원들 가족되는 분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통장들이 요새 또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4통이면 4통. 그래서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 사실은 요새 관심 없잖아요. 통장이 반장인지 그 관심이 없지만 이 통장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통이 외로 같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영도 산동에 살지만 4통에 3통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원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주소를 옮긴다는 거로 받아들인다. 지원자가 많으니까 통리외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또 시골 같은데 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리 같은 경우는 큰데 그 리에서 다른 리로 옮겼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한다. 그런 내용이죠. 또 직장에서는 전출한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자격을 상실한다. 예비군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원하는 경우는 읍면동에서 이전한 경우를 말하는 거 통리가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2년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 다음 2항 지역 민방위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 주소진 통리구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면허를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 직장에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정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3항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민방위대 편성에 제될 수 있다.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또 생업의 시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비군은 지원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1년 그런 거죠. 이런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심하면 나 그냥 민방위대장한테 가서 지원한단 말이야.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자격 상실하고 그러면 행정 업무가 이걸로 인해서 가중이 되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1년이 지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생업이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생계 유지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나 민방위대 하루 나가 날품 팔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제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은 어느 지역은 주소지든 어느 지역의 읍면동장한테 지원할 수 있고,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 민방위대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민방위대는 통일의 구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장에서 퇴직, 전출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는 경우,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서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원 절차 볼게요. 규칙 19조에 보면 지원 절차 있어요. 이형 18조 1항에 민방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민방위는 17세라고 그랬죠. 예비군법에서 지원 몇 세요? 18세. 무기를 사용하니까. 병역법은 몇 세요? 병역법은 지원할 수 있는 사람 18세라고 그랬어요. 여기 17세면 아직은 미성년자잖아요. 원래 19세가 이제 성년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17세 이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다. 예비군법은 친권자 수호국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걸 구별해서 공부하기 좋아요. 이항 지역 민방위 지원하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지원하는 자는 직장 민방위에게 편입 지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또 3항 지원하여 대원이 된 자가 편성에 제외되고자 할 때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는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18조 3항 각호 어느 하나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해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지원을 하는 자가 제외할 때도 똑같이 우리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에 똑같이 지원서를 제출한다. 그 소리가 편성 제외 신청서죠. 그렇게 돼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나이는 17세 이상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지원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했고 이제 편성을 봐야 되겠죠. 민방위대 편성을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9조에 나와 있어요. 19조. 그래서 교재는 제가 조금 법이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하나를 묶어놨어요. 법을 이렇게 하나를 묶어놨는데 법으로도 하나 이렇게 박스로 쳐놓으면 이렇게 하나에서 골라서 문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1항부터 몇 항이에요? 9항까지니까 객관식으로 가나다라 낼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박스 5개 내가지고 맞는 거 몇 개를 풀어라, 그렇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법조항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제가 해놨거든요. 이거 한번 보고 쉽게요. 19조 1항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또 2항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3항 통립민방위대는 해당 통리에 거주하는 18제 규정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 기술 지원대는 소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면동장이나 직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조직한다. 4항 직장 민방위 도외할 직장은 다음 각부와 같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5항 통립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도가에 편성하지 않는다. 6항 통립민방위 대장은 통리장으로 하고 민방위기술지원대장은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 사태 발생 시 통립민방위는 65세 이상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독립민방위 대장으로 할 수 있다. 7항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8항 6항의 경우에는 18조 1항 각호 예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리장, 시군구청장 또는 직장장이나 직장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 예비군의 대원, 향토란 말 빡겠죠? 아니면 예비군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5조와 6조에 따라서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9항 읍면동장과 시장군수 구청장과 민방위가 둘 이상은 민방위대가 공동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장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또 민방위대는 자문위원을 줄 수 있다. 이 법이 규정된 사항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 좀 11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이 조금 양이 많아요. 여기도.